우주항공 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고민하고 있는 경남도가 지역 청소년에게 진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대표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우주항공 분야의 컨트롤 타워라 불리는 우주항공청 방문을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산청의 한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거액의 피해를 볼 뻔한 주민들을 잇따라 구했습니다. 이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막은 게 벌써 6번째인데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수법에 대응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노력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볕대 아랫부분 즈백을 빨아먹으며 기생하는 벼멸구. 중국발 남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탓에 우리나라 남서 해안 지역 벼농사에 큰 피해를 일으킵니다. 특히 올해는 벼멸구 생존에 유리한 높은 기온이 유지된 탓에 농가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축제 계절 10월 서부 경남에서도 다양한 축제들이 방문객을 맞을 준비로 여념이 없습니다. 6개 시군의 주요 축제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전국금속노조가 사천의 한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5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번 사고가 위험 작업자에 대한 보호와 교육이 미흡해 발생한 산업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우주항공 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고민하고 있는 경남도가 지역 청소년에게 진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대표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우주항공 분야의 컨트롤 타워라 불리는 우주항공청 방문을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전세버스에서 학생들이 내립니다. 줄지어 들어가는 곳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운영하고 있는 에비에이션 센터입니다. 통영의 충무고등학교 학생 30명이 우주항공 관련 기관을 방문하기 위해 사천에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되었고 도내 최대 방위산업체인 카이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이를 우리 도내 중고등학생들이 좀 더 알아가고 또 자긍심도 고취시키면서 우리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남도는 이번 달을 시작으로 매월 한 차례 카이와 우주항공청을 방문하는 우주항공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도내 청소년에게 우주항공 분야 진출을 위한 진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은 카이 내부 견학에 이어 항공기와 관련된 지식을 배웠습니다. 카이는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하지 않는 교육센터에서 학생을 맞았습니다. 참가자들은 항공기에 사용된 벌집 모양의 복합 소재를 만져보고 관찰하더니 교과서에서 배웠던 과학 원리를 몸소 체험하기도 합니다. 비행 시뮬레이터는 진짜 비행기를 조종한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어요. 원래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경험해보는 게 진짜 완전히 조종사분들의 대단함과 자부심, 존경심이 많이 생각이 됐어요. 말로만 듣던 카이를 직접 방문해보니 꿈꾸는 미래를 다시 한번 그려보기도 합니다. 카이가 이렇게까지 비행기에 관한 모터나 약간 부품 같은 거를 이렇게까지 만드는지 몰랐는데 오늘 너무 자세히 알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원래 꿈이 공군사관학교도 생각 중이었었는데 이걸 보니까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해요. 두 번째 방문지는 지난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 TV에서나 봤던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기관을 소개하는 영상이 시작되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우주항공 관련 최고기관이 지역에 있다는 자긍심과 함께 자연스레 관심을 보입니다. 옛날에는 잘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활동을 해보고 영상 보고 이게 체험을 해보니까는 뭐랄까 좀 관심이 여러 가지 좀 생기게 합니다. 경남도는 매월 1일 선착순으로 학교 신청을 받아 우주항공 진로 체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볕대 아랫부분 즈백을 빨아먹으며 기생하는 벼멸구. 우리나라 남서 해안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며 해마다 수확기 극심한 농작물 피해를 일으키곤 합니다. 이 남해군에서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에서도 예방을 위한 방제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해충 피해에 더한 낮은 쌀, 수매 가격도 농민들에게 큰 고충입니다. 김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랗게 변해버린 벼. 군데군데 벼대가 폭삭 주저앉은 곳도 보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뿌리 부분은 이미 고사가 진행됐습니다.
볕대에 집단 서식하며 줄기와 이삭 전체를 말라 죽게 하는 벼멸구 피해가 발생한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일원 벼 경작지 풍경입니다. 벼멸구는 주로 중국 남부 지역에서 대량 유입되는데 6월에서 7월 남서쪽으로 부는 바람의 특성 탓에 우리나라 남서쪽 해안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벼멸구 피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폭탄을 맞은 듯 벼대들이 모두 주저앉아 있습니다. 남해군의 벼농사 재배 면적은 총 2,103헥타르. 이 중 40%는 수확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약 1,300헥타르 중 10% 규모의 재배지에서 벼멸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전국 벼멸구 피해 면적은 26,000헥타르. 최근 3년간 1,000에서 3,000헥타르에 머물렀던 피해 면적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올해는 생존에 유리한 높은 기온이 지속되면서 벼멸구 산란에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졌고 2, 3세대 번식으로까지 이어져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농민들도 쌀 품질과 직결되는 벼멸구 피해에 고충을 토로합니다. 별 시기에다가 왔는데 벼멸구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수확 시기가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수확 시기에 갑자기 멸구가 들어가지고 지금 농가에서 어려움이. 군은 23일부터 벼멸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3차례 항공 방제를 실시했고 살충제가 닿기 어려운 벼대 아랫부분 집중 살포를 위한 붐 스프레이어 장비 무상 임대 사업도 시행 중입니다. 인건비와 자재비 등 오른 경작비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적극적 행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쌀값도 아주 안 좋은 상황이고 우리 농가들 민심도 아주 다운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멸구만큼이라도 농가들이 좀 경영비를 좀 아낄 수 있도록 쌀 소비 감소 등 식생활 패턴의 변화와 수입량 증가에 따른 국내산 쌀의 시장 물량 확대, 이에 따른 쌀값 하락도 농민들의 시름을 깊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1등급 40kg 한가마니 기준 쌀 가격은 지난해 시세 대비 11,000원가량 하락했습니다. 미국 종합처리장이 시장 시세에 이은 시가수매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농민들의 속을 달래기엔 역부족입니다. 지금 비료값이나 농약대금, 농기계대금, 인건비 다 올라가는데 벼값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가마당 한 11,000원 정도 40kg 한 가마에 하락되어가지고 올해 연말이 걱정입니다. 유례없는 폭염에 이은 쌀값 하락부터 경작 불청객인 벼멸구 피해까지 겹치며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경남도가 24일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경북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완수 지사를 비롯한 경남, 부산, 울산 시도지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3개 시도 국회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현안 보고와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정책 협의 등이 진행됐습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등 국비사업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산청의 한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에 당해 통장 전액을 인출할 뻔한 어르신을 구했습니다. 이 직원이 이처럼 보이스피싱을 막은 게 벌써 6번째라고 합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장 전액을 인출하겠다며 산청군 농협 단성 지점을 방문한 90대 여성. 개인정보가 유출돼 다른 계좌에 금액을 이체해야 한다는 경찰 사칭 보이스피싱 집단의 말에 속은 겁니다.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 다행히 수상한 낌새를 느낀 손보영 과장의 신고로 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체 금액을 다 인출을 해서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흔치 않기 때문에 조금 안심을 시킨 다음에 계속해서 여쭤보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금액을 집으로 가져가 계시면 보이스피싱 거기에서 가지러 가는. 손보영 과장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건 이번이 무려 6번째. 지난번에는 고객의 행동에서 미심쩍은 부분을 포착해 질문한 끝에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막기도 했습니다. 창구에 오셔도 인사도 하지도 않고 직원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여쭤봐도 대답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보고 의심스러워서 주위를 계속 돌면서 예의주시를 했죠. 일정 금액 이상부터 금융사기 예방 질문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적극적인 사내 분위기도 한몫했습니다. 물론 의심을 불편해하는 일부 고객들의 핀잔을 듣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서천호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지난해 농축협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58억 2,400만 원으로 전국 세 번째. 보이스피싱 위험이 높은 만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고객 한 분 한 분에 대한 돈을 금전을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게끔 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님한테 혹시라도 언짢게 계속 질문을 하거나 좀 계속 시간을 끈다고 해서 좀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개인정보,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집배원부터 검사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다단계 수법, AI로 가족과 지인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수법까지 그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최신 정보를 잘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사천시가 국군묘지 이전 조성을 기념하고 영령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제를 열었습니다. 24일 사천 송포동 사천누리원에서 열린 국군묘지 위령제는 보훈단체장과 기관단체장 등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사천 국군묘지는 6.25 전쟁에 참전해 목숨을 바친 사천 출신 44명을 위로하기 위해 1953년 사천읍에 조성됐습니다. 사천공항 인근 야산에 위치해 그동안 관리 어려움과 접근성의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사천시는 올해 누리원에 새 묘역을 조성해 이전 작업을 마쳤습니다. 최근에는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돼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가 지역 청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취업 특별주간 행사를 진행합니다. 24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이번 특별주간에는 경상국립대 동문회 멘토링과 기업 설명회, 채용 설명회 등 47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한편 경상국립대는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특별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800여 명의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행사를 마련한 경상국립대 학생처장과 행사에 참여한 청년의 말을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우리 경상국립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취업 졸업생들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대학생들이 이러한 우리 기업의 최신 채용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습득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보다 증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 직종에 대해서만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직종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돼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주시가 직장 내 반부패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한 2024년 청년 골든벨을 열었습니다. 공무원 2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 강령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퀴즈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차석호 부시장이 직접 문제를 출제한 최종 결승전 결과 골든벨 우승은 지편면 안준규 주무관이 차지했습니다. 함양군이 24일 산악 완등 인증 사업 오르고 함양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회의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과 그간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또 조망공원과 주차장 등 지원시설 조성을 위한 사전 절차의 조속한 이행과 등산로 정비, 모바일 앱 보안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축제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서부 경남에서도 다양한 축제들이 방문객 맞을 준비로 여념이 없는데요. 주요 일정들을 하준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먼저 진주축제 일정입니다. 오는 10월 5일부터 16일 동안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성대한 막을 올립니다.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개막일엔 저녁 6시 고유제를 시작으로 7시 30분부터 일제히 유등이 켜지는 초원 점등식과 드론 라이트쇼, 불꽃놀이가 차례로 펼쳐집니다. 축제 기간 내내 진주대첩과 K컬처, 우주항공 등 다양한 주제의 유등 7만여 개가 남강과 진주대첩 역사공원, 유등 테마공원 등 곳곳을 아름답게 밝힐 전망,
사랑다리 건너기와 등 만들기 체험, 스탬프 투어 등 각종 부대 행사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해로 제73회를 맞이하는 개천예술제는 10월 10일 지역민들 곁으로 돌아옵니다. 개막일 오후 4시 성화 채화를 시작으로 호국 타종과 제향, 성화 봉송 등 서제가 진행되고 저녁 6시 30분엔 예술제의 꽃 가장행렬이 진주대첩 역사공원에서 진주성 일대로 옮겨가며 펼쳐집니다. 먹거리, 볼거리 가득한 문화예술 풍물시장은 본행사보다 앞선 10월 5일부터 폐막일인 20일까지 칠암동 남강둔치에서 이어집니다. 10월 11일엔 별들의 축제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이 진주를 찾아옵니다. 먼저 11일 오후 2시 상평복합문화센터에선 국내외 드라마 트렌드 분석과 한류 발전을 위한 국제 영상 포럼이 개최됩니다. 12일 오후 5시엔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가, 13일 저녁 7시엔 KDF 콘서트가 각각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 15일부터 18일까지 장대동 남강둔치 특설무대에선 배우가 직접 드라마 제작 과정과 에피소드를 들려주는 KDF 초대석이 마련됩니다. 서부 경남 다른 시군에서도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먼저 오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산청 동의보관촌 일원에선 약초차 시음과 한방침 무료 체험 등이 가능한 산청 한방 약초 축제가 개최됩니다. 남해에선 맥주와 소시지, 퍼레이드 등 이국적인 맛과 멋이 가득한 독일마을 맥주 축제가 오는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릴 예정. 다음 날인 10월 3일부터 함양상림공원에선 함양산삼축제가 먹거리와 축하무대, 각종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해 돌아옵니다. 또 하동 송림공원에선 올해 처음으로 하동을 먹다 하동 별맛축제가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천 에어쇼도 10월 24일부터 나흘간 하늘을 수놓을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진주시가 10월 축제 기간을 맞아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24일 10월 축제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작년 축제 시뮬레이션으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비해 통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중경보장치를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밀집 지역에는 전광판이, 진주교 입구에는 임시 횡단보도가 설치됩니다. 진주시는 안전관리와 함께 교통 혼잡과 바가지 요금 등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주시가 오는 11월까지 시 소속 62개 부서 8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번 위험성 평가는 각 부서의 실정에 맞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과 병행하며 평가 후 발견된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남 11개 시군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청, 함양, 하동, 남해 등 11곳에 응급의학 전문의가 없었습니다. 이 중 산청군에는 내과 전문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금속노조가 사천의 한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5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는 24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실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사업주가 작업 전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험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 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석환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폭발 가능성이 높은 폐드럼 등에 대한 관리와 이동, 작업에 대한 사측의 관리 소홀이 물론 참담한 산재 사고를 규정하고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남해군이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강화와 사방사업 대상지 확보를 위해 민간 합동 점검단을 운영합니다. 이번 점검은 산사태 취약지역 87개소를 대상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산사태와 땅밀림, 낙석 등 붕괴 우려 위험 요소 확인과 사방사업 대상지 검토 등입니다. 점검반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완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군은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통해 안전한 남해군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 진주시 장애인 체육대회가 오는 26일까지 진주 곳곳에서 치러집니다. 볼링 경기와 함께 시작된 이번 장애인 체육대회에서는 탁구와 론볼, 보치아, 축구 경기 등 5개 종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주시 장애인 체육대회는 장애인들의 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신규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으며 선수와 보호자 등 7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는데요. 한편 축산농가에서는 가축 질병과 환절기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농장 출입 전 소독을 생활화하고 울타리 점검 등 차단 방역 활동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큰 일교차를 대비해 축사시설 방풍 및 보온 관리, 그리고 축사 내부 청결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진주, 사천, 남해는 종일, 하동과 산청, 함양은 오후부터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18도, 사천 19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7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과 세종, 광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부산과 제주에는 오후에 가끔씩 비가 오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16도, 광주 18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8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조금, 만조 시각은 오후 3시 1분, 간조 시각은 밤 9시 48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내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는데요. 한편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진 만큼 환절기 건강 관리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